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tactful ways to speak. 요령 있게 말하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저번 시간에 기억하시죠? 조동사를 잘 활용하면은 좀 더 요령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passive voice,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보다 가끔 우리가 수동태로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은요. 상대방의 기분을 좀 덜 상하게 아니면 상대방의 기를 좀 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크리스가 우선 수정 전 문장들부터 볼게요. 크리스가 얘기를 합니다. I heard you were looking for me. 저 찾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저 찾으셨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Annie 이렇게 얘기를 해요. Yes, you haven't submitted the financial reports to the accounting department. You have to hand them in by the end of the da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크리스가 뭘 안 했습니까? You haven't submitted. 제출하지 않았다. 당신이. 자, submitted, submit 동사 기억하시고요. 제출하다죠. The financial reports. 자, financial report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To the accounting department. 그죠? 회계부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you have to hand them in by the end of the day. 퇴근하기 전에,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는 제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submit 대신에 또 우리가 hand in이라는 부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다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by the end of the day라는 전치사구도 외워주시면 좋겠죠. 하루가 끝나기 전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퇴근하기 전에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이렇게 능동태를 쓰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you가 주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거나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게 자꾸만 you로 문장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안 좋은 것들이 뭔가 모든 책임과 이 안 좋은 것들이 you에게 자꾸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그래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되게 막 기가 죽어 있는데 계속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가 더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you를 한마디로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동태가 이게 바로 좋습니다. 수동태를 쓰게 되면은 이 액션을 행위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생략이 가능하고 반대로 행위를 받은 그 대상, 한마디로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Anni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es, the financial reports have not been submitted to the accounting department. They have to be handed in by the end of the day. 자, 보시겠죠. 자, you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에게 되게 blame 하는 것 같이 들리지가 않고 좀 뭔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냥 들리죠. 한마디로 이건 뭔가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그냥 지시사항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이게 blame처럼 들리지가 않고요.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수동태로 얘기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 한마디로 수동태로 얘기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수동태에서는 두 가지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비동사 들어가고 뒤에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시제와 관계없이 무조건 비동사,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우리가 봤었습니다. You haven't submitted the financial reports to the accounting departmen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걸 수동태로 만드는 거니까 수동태로 만들 때는 이제 액션의 대상이 주어가 되는 거니까 the financial reports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financial reports 그리고 시제는 일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현재 완료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현재 완료 수동태는 뭐예요? have 플러스 been, 그렇죠? 비동사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고 have 뒤에 오니까는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또 과거 분사 와야 되죠. 수동태 과거 분사가 와야 되니까 have been submitted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근데 이제 부정문이기 때문에 have not been submitted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The financial reports have not been submitted 어디에? To the accounting department. 그리고 수동태가 좋은 거는 by you. 그렇죠? by you라는 표현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The financial reports have not been submitted to the accounting department. 다시 한번. The financial reports have not been submitted to the accounting department.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있었죠. You have to hand them in by the end of the day. 퇴근하기 전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you를 피하고 싶기 때문에 자, 목적어를 주어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they가 이제 되겠고요. 그죠? they. 시제 일치시켜야 되니까 they have to 그리고 비동사 pp죠. 그럼 they have to be handed in 이렇게 돼야 되죠. They have to be handed in by the end of the day.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 읽어볼게요. They have to be handed in by the end of the day. 다시 한번 They have to be handed in by the end of the day.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you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응용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태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 출장비를 상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상환해 주지 않았어요. 라 그래서 You haven't reimbursed me for my travel expense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reimburse라는 표현이 상환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travel expenses 하면은 출장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뭐 상대방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you로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 blame을 you한테 집중을 시키는 거니까 좀 더 요령 있게 얘기를 하면은 you를 피해서 수동태로 만듭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자, 주어가 뭐가 됩니까? me가 주어가 되죠. 그러면은 I. 그렇죠. I. 시제는 현재 완료니까 I have not. 자, 비동사 들어갑니다. 근데 have not 뒤에 오니까 과거분사로 만들어서 I have not been. 그리고 reimburse 과거분사 reimbursed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다시 한번 I have not been reimbursed for my travel expense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have not been reimbursed for my travel expenses. 그리고 by you라는 표현은 아예 그냥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you라는 표현은 피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I have not been reimbursed for my travel expenses. One more time. I haven't been reimbursed for my travel expense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문장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능동태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You overlooked an important fact in your repor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당신이 overlook했다, 간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과했다,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팩트를 당신 보고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overlook이라는 표현이 한마디로 못 보고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이게 그냥 진짜 못 보고 내가 못 봐서 그냥 넘어가는 그렇죠? 넘어갔을 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못 보고 넘어가다도 되는데 일부러 안 보고 넘어가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못 본 척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상대방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못 본 척하다라 그럴 때 overlook이라는 표현을 또 쓸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의미로 다 됩니다. 자, 그래서 You overlooked an important fact in your report. 상대방이 실수를 아주 그냥 you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you보다는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목적어 있죠. An important fact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 만들어 볼게요. An important fact. 자, 그리고 간과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제 과거죠. 시제 과거니까 비동사 pp라 그랬습니다. 과거 분사. 자, 그러면 비동사 과거 분사니까 비동사 과거가 돼야 되죠. 오케이? was 아니면은 were인데 important fact 단수니까 an important fact was 과거 분사 overlooked 이러면 됩니다. An important fact was overlooked 어디에? In your report. 당신 보고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문장 한번 얘기해 볼게요. An important fact was overlooked in your report. One more time. An important fact was overlooked in your report. 이러면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뭐 큰 차이를 이번에는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번 조동사의 그 미묘한 차이보다는 수동태와 능동태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뉘앙스에 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시면은 잘 활용하시면은 아주 요령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